어떡하지? 드디어 받았어. 아, 내신이 2학년 두개 있던데 누구 거야? 자, 1084번 봅시다. 이번에는 기념이에요. 1084번 1084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알파벳 BIG가 각각 하나씩 적힌 3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하였다. 이것을 잘 섞은 후 임의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 장의 카드는 처음에 위치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린 뭘 할 거냐면 전체에서 모두 자기 위치에 있지 않은 확률을 빼버릴 겁니다. 됐나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3장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해당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자기 위치에 있지 않는 거잖아. 이런 거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배우는데 딱 이런 경우는 무조건 세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교란이라고 불러요. 자기 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의 수야. 뭐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BIG라고 할까? ABC라고 합시다. 어차피 3개니까. ABC 3개가 그 3개를 모았다가 다시 나열할 때 자기 위치에 있지 않을 확률은 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됐죠? A의 위치가 원래 여기였을 때 여기 A의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 B와 C 이렇게. 그러면 A의 위치가 B가 섰을 때 B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애는 C 또는 A랑 C밖에 없죠. 다음에 A의 위치가 C가 섰을 때 B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애는 A랑 B인데 얘는 안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 B 쓰고 A 쓰고 그 다음에 C 서야 되는데 얘 안 되죠. B 쓰고 C 쓰고 그 다음에 뭐 서? A 쓰고 C 쓰고 A 쓰고 그 다음에 뭐 서? B.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야? 두 가지지? 깜짝이야. 그쵸? 얘가 모두 자기 위치에 있지 않을 확률이고요. 1에서 얘를 빼버리면 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풀었어요. 얘는 특정한 방법이 없고요. 세는 게 다이고요. 많아야 몇 명이었더라? 4명? 4명? 5명? 요 정도까지만 합니다. 더 안 합니다. 너무 많아져서. 저 이거 선생님 그대로 풀었어요. 잘했죠? 자, 1099번. 도현이와 준의가 이번 주 일요일에 비가 오지 않으면 함께 야외 공원을 보기로 하였다. 일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 20%, 도현이가 준의가 약속을 지킬 확률은 각각 80%와 90%이다. 일요일에 두 사람이 함께 공연을 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다시. 일요일에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올 때가 있고 오지 않을 때가 있어. 함께 야외 공연을 보기로 했는데 일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 20%니까 5분의 1의 확률이죠. 그럼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5분의 4의 확률이고요. 일요일에 이거 도현이와 준이가 약속을 지킬 확률이니까 도현이가 약속을 지킬 확률은 얼마야? 각각 80%니까 얘가 0.8, 5분의 4의 확률이고요. 준이가 약속을 지킬 확률은 10분의 9네요. 10분의 9의 확률이네요. 그쵸? 그러면 도현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확률은 5분의 1이고 준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확률은 10분의 1이고요. 자, 일요일에 두 사람이 함께 공연을 볼 확률이니까 일요일에 비가 안 오고 맞죠? 도현이도 약속을 지키고 준이도 약속을 지켜야 되네. 셋 모두 이루어져야만 약속을 지키는 거겠죠? 그쵸? 그럼 셋 다 곱해주면 되겠죠? 5분의 4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10분의 9를 하면 되겠네요. 그쵸? 네.
준이가 약속을 지킬 확률이 90%잖아요. 그럼 퍼센트를 우리는 이대로 계산 안 하고요. 계산하기 위해선 90 곱하기 100분의 1을 해줘요. 그거 알겠는데. 도현이가 80%였잖아. 그럼 10분의 8이잖아, 실은. 약분하면 5분의 4잖아. 그래서요. 오케이. 괜찮아. 그래서 얘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25분의 70. 72? 좀 맞았어요. 됐죠? 네. 다음에 1104번.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신 분? 지금까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풀이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적는, 왜 이걸 적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네. 정확하게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클레이 사격에서 명중률이 각각 3분의 1, 2분의 1, 5분의 2인 A, B, C 세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난 이렇게 쓸게. A, B, C가 있고요. 명중시키는 확률, 명중시키지 못하는 확률을 표로서 일단은 정리해 놓을게요. A라는 애가 명중시킬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명중시키지 못할 확률은 3분의 2. B라는 애가 명중시킬 확률 2분의 1, 명중시키지 못할 확률 2분의 1. C라는 애가 명중시킬 확률 5분의 2니까 명중시키지 못할 확률 5분의 3. 자, 적어도 한 명은 표적을 맞출 확률이니까 얘가 적어도 한 명은 표적을 맞출 확률이면 실은 A가 맞추고 B가 못 맞추고 C가 못 맞추고 A가 맞추고 B가 맞추고 C가 못 맞추고 A가 맞추고 B가 맞추고 C가 맞추고 B가 맞추고 A가 못 맞추고 C가 이거 다 세야 돼. 실은 각각을 해서 계산해서 더해줘야 되는데 너무 많죠. 그쵸? 그러니 이렇게 하자 이거지. 모두 못 맞출 확률을 빼버리면 되겠다 이거야. 그거 모두 못 맞출 확률을 계산해서 빼버리면 나머지는 적어도 한 명은 맞출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 적어도에 대한 말뜻이 이 뜻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모두 맞추지 못할 확률을 계산해버리면 되겠다. 그래서 1 마이너스 모두 못 맞추니까 얘 곱하기 얘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5분의 3을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럼 답은 얼마 나와? 5분의 4. 됐네요. 자, 궁금한 거 해결 다 됐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자, 5개의 문자 A, B, C, D, E를 사전식으로 A, B, C, D, E에서 E, D, C, B, A까지 배열할 때 C, A, D, E, B는 몇 번째 오는지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사전식으로 무슨 소리예요? 그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사전을 봐본 적이 없잖아. 영상이 당연히 봐봤죠. 국어사전밖에 태어나서 안 봐가지고. 국어 사전이랑 똑같게 생각해도 돼. 기억 다음에 뭐가 있어? 니은.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 기억을 찾아 들어가면 그 안에서 또다시 기억부터 니은, 디귿 이렇게 있죠. 그쵸? 또 그 기억 안에서도 가나다라 손으로 또 있죠. 맞나요? 각약어근냐? 각약 아야, 어여, 오요, 우이 이 순으로 또 나오잖아. 그쵸? 그런 식으로 영어 사전도 똑같아. A가 있으면 A라는 큰 틀이 있으면 이 다음에 또 A부터 Z까지 있고요. 이 안에서 또다시 세 번째 단어의 세 번째 뭐라고 해야 돼? 세 번째 철자가 또 A부터 Z까지 있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단 말이야.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 문자의 개수에 따라 철자의 개수에 따라 그 안에서 쭉 나눠져요. 그 영어 사전 찾는 방법이 이렇게 찾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F를 찾는다 A 너무 안 쓰니까 까먹어 버린다. 야. F를 찾는다라고 치면 일단 영어 사전에서 A를 찾고요. 그 두 번째 단어 A부터 쭉 있을 때 P를 찾고요. 그 P에서 또 다시 A부터 쭉 있을 때 P를 찾고, 그쵸? APP까지 찾았죠. 그 다음에 또 A부터 쭉 있을 때 L을 찾고. L을 너무 수학적으로 쓰셨어요. 아, 그래? 그렇게 안 써요. 알았어. 아이씨, 이제 중간에 끊고치. 아이의 대문자처럼 시원하게 지랄하네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지랄하네. 또 A부터 쭉 있을 때 E를 찾아서 요 F라는 단어를 찾게 돼 있어요. 네. 사전식 배열이 그렇게 배열이 돼 있어. 네. 그렇다면 우리가 몇 번째 배열이야? C, A, D, E, B가
몇 번째 오는지 구하여라 하면 우리가 경우의 수를 수는 그 줄 세우기 방법 있잖아. 그걸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거야. 자, 첫 번째 철자는 C라는 게 들어야 되니까 일단 첫 번째 철자에 A인 I는 어쨌든 얘가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A를 딱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4개를 배열하면 돼. 개수인 거야. 얘 갖고 나열할 때 첫 번째 철자가 A인 I의 단어의 개수야.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철자가 B인 I의 단어의 개수는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철자가 C인의 이야기 했어. 그쵸? 이 안에 얘가 들어있을 거야. 그쵸? 그 다음에 A 또 얘기했네. 그죠? 그 두 번째가 A로 A부터 시작하려는데 A가 나와버렸으니, 그쵸? 또 얘를 고정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기할 때, 이 다음에 A는 쓸 수 없으니 B를 써야 되겠네? 그쵸? B를 쓰고 우리는 D까지 이야기해야 되는 거니까, B일 때 나머지 2개를 나열하는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C 썼고, D 이렇게 가는 거죠. B 쓰는 거 아니에요? B를 쓰세요. 그러니까 다시. 앞에 그러니까 최대한 앞에 있는 걸 먼저 쓰는 거. 미안해. C, A, B, D, E 이렇게 가는 순서인 거예요. 지금 아까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알파벳 순서대로. 됐을까요? 사전식 나열이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하게 생각해도 돼. 언더스탠드 아래서 일어나다 언더스탠드. 아따 진짜.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C, A, D까지 그 개수를 찾은 거잖아. 맞지? D 다음에 E, 그 다음 뭐야? C, A, 그 A 썼고 그 다음에 B잖아요. 그쵸? 그럼 B 다음에 E가 쓸 수밖에 없고 C, A, D에 E, B가 될 수밖에 없어서 얘가 몇 번째냐 찾는 거잖아. 그럼 위에 개수를 싹 더해버리면 돼요. 그럼 얘가 얼마야? 4, 3, 12, 24에 24에 2에다가 얘 한 가지죠. 거기에 얘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48 얼마? 52번째? 이거 5점짜리였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세는 방법밖에 없는데 최대한 쪼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세는 방법, 줄 세우기라는 방법을 가지고 쉽게 조금 우리가 다 세지 않고, 그쵸? 셀 수 있는 걸 최소한으로 해서 셀 수 있겠다야. 됐나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얼마나 잘 쓸 수 있냐입니다. 다음에 6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색칠하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냥 5개의 색을 중복되는 거 상관없이 색칠하라면 모든 면에 색칠하는 개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곱해버리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2번 아니야? 2번 같은데. 근데 다 2번이에요? 네. 아모킹. 자, 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하는 곳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잖아요. 그럼 얘를 마치 공식처럼 세는 방법이 있어. 됐죠? 이거는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거긴 한데 일단 시작은 인접하는 영역이 어쩔 수 없어요. 가장 많은 영역부터 색칠하시면 돼요. 그러면 A라는 애가 인접하는 영역은 2군데죠. B라는 애가 인접하는 애는 2군데고요. D라는 애도 2군데, E도 2군데. 그쵸? C가 몇 군데? 4군데. 4군데니까 C부터 색을 칠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칠한 영역과 가장 많이 인접한 영역을 색칠하시면 돼요. 그러면 C를 칠했잖아. 네. 그러면 A, B, D, E 어디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현재는 없어요. 그럼 이 다음엔 A를 칠할 거야. B에도 돼 있고. 그러면 C와 A에 칠했으니까 그 다음은 B에 칠하는 게 맞겠죠. 네. 그렇죠? B에 칠했고 이제 D에 그 다음은 칠해야죠. D 또는 E니까 그쵸. D를 칠하고 E를 칠해서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색칠하기는 내가 어느 면을 어떻게 칠하는 순서를 먼저 결정해 놓고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좋아요. 자, C라는 영역에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노란색, 검은색, 초록색, 빨간색, 보라색 5가지인가요? 그쵸? 5가지고요. A라는 영역에 색칠하는 건 일단 C에 색칠만 한 거니까 C에 색칠한 거 빼고 네 4가지. 가지. B라는 영역은 세 가지. 3가지. D는 2가지. D는 네 가지. 왜 2가지요? 네 가지. 4가지죠? 그럼 E가 몇 가지? 세 네 가지. 가지. 이렇게 해서 색을 칠하면 돼요. 됐죠? 얘가 720 나오나요? 나오네. 나랑 똑같이 했네. 근데 네. 가끔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영역과 이 영역은 인접해 있는 거니? 아니죠? 맞죠?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땐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있으면 아까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인접하는 게 아니에요. 선으로 만나야 돼. 선으로 만나는 걸 인접한다라고 얘기를 해.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A, B, C, D 순으로 뭐 A, B 칠하고 A, B, D, C 순으로 색을 칠한다고 했을 때 됐죠? 이 상황에서 색깔 4가지라고 합시다. 자, A에 칠하는 거 4가지, B에 칠하는 거 3가지, D에 칠하는 거 3가지, C에 칠하는 거 2가지 이렇게 색을 칠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고려 안 했다? 뭘 안 했냐면 A에 칠하는 거 4가지, B에 칠하는 거 3가지까지는 똑같은데 D에는 A와 같은 색을 칠할 수도 있고 A와 다른 색을 칠할 수도 있고 이것까지 고려하셔야 돼. 이런 상황이라면. A와 D가 만약에 같은 색을 칠한다라면 얘는 1가지가 돼요. 그리고 얘가 3가지가 되겠죠. A와 D가 같은 색이니까. A와 D가 만약에 다른 색을 칠한다면 하나, 둘, 그러니까 얘가 2가지가 되고요. 그쵸? 둘이 다르니까 C 또한 2가지가 돼요. 만나는 유형이 다른 색깔로 칠하는. 네. 그래서 이런 형태라면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거긴 해. 중학교에서는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근데 내가 그 기출문제 요즘 풀어보고 있는데 나오길래 얘기하고 있어요. 그 뭐야 이거 나중에 기출 풀 때 이렇게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값이 달라질 거야. 얼마니? 얘가 72, 얘가 12, 36, 얘가 48. 나 48. 그치 48. 둘 더하면 84. 이게 답이야. 됐을까요? 응? 외우라고 한다면 수영도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실은. 저 위에 거 왜 안 보여? 얘는 아마 그 같은 색을 칠할 때를 세지 않았나? 그런 것 같아. 됐을까요? 그래서 원래는 이 상황 하에서도 실은 얘와 얘는 인접하지 않거나 얘와 얘가 인접하지 않거나잖아. 근데 둘 다 따질 필요는 없고요. 하나만 인접하지 않은 거, 이 둘만 색을 칠할 때 잠깐만.
그치. 색을 칠할 때 만약에 C부터 칠하지 않는다라면, 만약에 A부터 칠한다라면 이렇게 칠할 거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칠할 때 이 둘이 인접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둘을 고려하면 이 둘까지 고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하면 돼요. 얘와 얘가 이지. 그치, 이지. 얘와 얘가 같은, 상관없긴 한데 그냥 뒤로 볼게요. 어차피 똑같긴 한데 내가 이걸로 해봤으니까. 얘와 얘가 같은 색을 칠할 때와 얘가 다른 색을 칠할 때 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얘 둘은 답이 똑같이 나오거든? 그냥 할게. 예를 들어서 너무 어렵나? A와 D가 같은 색을 칠할 때, 자, A의 색을 일단 5가지 색을 칠할 거고, B에 칠할 건 4가지가 될 거고, C에 칠하는 건 3가지가 되는데, D에 칠하는 건 A와 같은 색 칠할 거니까 1가지가 돼요. 그쵸? 그러면 E에 칠하는 게 3가지가 되겠죠? C와 D에 칠한 거 빼고 나머지니까. 그리고 또는 A와 D가 다른 색을 칠할 때 A에 5가지 색이고요. B에 칠할 때 역시나 4가지 색이고 C에 칠할 때 3가지 색인데 D에 칠할 때 보면 A와 D가 다른 색이어야 하니까 A에 칠한 색까지 빼줘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3가지인 거죠. 거기에 E에 칠하는 건 2가지, 그러니까 3가지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같은 색일 때 계산하면 180이 되고 다른 색일 때 계산하면 540이 되어서 둘을 더한 건 720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색칠하기를 세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은 기본이 되는 건 이 방법이고요. 요걸 하기 싫으니까 이 순서를 맞춰서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순서를 맞춰서 세면 거의 90% 정도의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왜 굳이 이걸 알려주냐면 나머지 한 10% 정도의 문제들은 이걸 해도 답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센다 하더라도 이렇게 인접하지 않은 영역이 또 생기는 그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럴 땐 얘를 하셔야 돼요. 네. 인접하지 않은 영역이 같은 색일 때 또는 다른 색일 때를 구분해서 세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중학교 문제에서는 실은 거의 안 나와요. 그냥 이걸로 하시면 돼. 이걸로 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고등 문제가 문제야. 고등 문제는 간혹 나옵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일품에서 2가지 다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으니 둘 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됐을까요? 네. 다음에 확률 이제 111쪽으로 갈까요? 다 해버리자. (111쪽에) 1번 길이가 각각 1cm, 2cm, 3cm, 4cm, 5cm, 6cm인 6개의 막대 중 3개를 택할 때 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어쨌든 전체 경우의 수는 6개 중에 몇 개를 뽑는 거? 3개를 뽑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맞나요? 아니에요. 4, 5, 6을 4, 5, 6 순서대로 뽑거나 5, 4, 6 순서대로 뽑거나 6, 5, 4 순서대로 뽑거나 모두 다 몇 가지여야 돼? 한 가지여야 돼요. 그러니까 3개를 뽑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행위까지 하셔야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20 아니에요? 뭐 값은 모르겠어요. 계속 맞네. 20. 이거 분해 삼각형이 한 개로 결정될 확률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삼각형이 한 개로 결정이 되려면 삼각형이 될 확률, 그치? 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이니까 그러려면 이것만 만족하면 돼. 어떤 거?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다. 그렇지. 그건 세야 돼요. 그걸 찾아서. 그래서 가장 긴 변의 길이를 먼저 고정시켜 버리려는 거야. 그러면 가장 긴 변의 길이를 일단 6으로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 거 5를 갖다 놓고요. 됐죠? 나머지를 더하는 거 할 거야.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빠짐없이 세는 게 기본이거든. 시간은 상관없어, 실은. 안 틀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합이 6보다 큰 애들을 찾으면 돼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3개 있어요. 그쵸?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가장 긴 변이 6일 때 이야기했어. 이제 아니다, 또 해야 되는구나. 가장 긴 변이 6이면서 두 번째가 4여놓고 또다시 고정시켜 놓고 가야죠. 3, 2, 1. 그쵸? 합이 6보다 큰 애들만 찾으면 돼요. 그럼 이번엔 또다시 6, 3, 2와 1도 따져봐야 되겠죠. 얘들은 안 되겠죠. 이제 가장 긴 게 6일 때 셌어. 근데 가장 긴 게 이제 뭐일 때? 5일 때, 두 번째가 4일 때 가지고 또 갈 겁니다. 그러면 3, 2, 1이고요. 합이 5보다 큰 것들만 따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일 때 2하고 1인 거고요. 얘는 없고요. 그쵸. 가장 긴 변의 길이가 4일 때 두 번째 3으로 고정시켜 놓고 2와 1 갖고 보시면 돼요. 끝났나요? 그럼 가장 긴 게 4이고 2하고 1인 것도 안 되고요. 그럼 가장 긴 게 3이고 얘는 2하고 1밖에 없죠. 4번. 이제 없어요. 그러면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이게 답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거는요, 잘 세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잘 세는 거 연습하셔야 돼. 되나요? 중복되지 않도록 빠짐없이 잘 세는 거 연습하셔야 되고, 내가 최소한으로 세기 위해서 사건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중학교 때 이 연습이 되어야 고등학교 가서 공식 가지고 가십니다. 됐죠? 2번. 흰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흰 공을 꺼낼 확률이 5분의 3이다. 이 안에 흰 공과 검은 공이 있는데 흰 공을 나올 확률이 5분의 3의 확률이래요. 또 처음 주머니에 12개의 흰 공을 더 넣은 후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흰 공을 꺼낼 확률이 9분의 7이다. 자, 이 안에 흰 공이 몇 개 있는지 모르고 검은 공이 몇 개 있는지 모르는데 흰 공의 개수에 12개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뽑았을 때 흰 공이 나올 확률이 9분의 7이래요.
차원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검은 공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냥 얘들을 개수라고 생각을 해버릴게요. 그러면 이거 연립인 거 보여요? 네. W 더하기 K분의 W가 5분의 3이고요. W 더하기 K 더하기 12분의 W 더하기 12가 9분의 7이라는 이야기이고요. 결국 W라는 문자와 K라는 문자를 가지고 등식을 두 개 만든 거잖아요. 그것도 1차식으로. 그쵸? 그럼 이 둘을 연립으로 해서 W의 값과 K의 값을 구할 수 있다. 그 중에 K의 값이 얼마니? 라고 물어본 거죠. 됐을까요? 이 계산은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서 계산해볼까요? 아니면 넘어갈까? 계산해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 5배의 W는 3배의 W 플러스 3배의 K와 같고요. 결국 2배의 W는 3배의 K와 같아요. 더 이상 정리를 어떻게 할지는 밑에를 본 다음에 갑시다. 그럼 얘를 정리하면 9배의 W 더하기 90의 9, 28, 108이고요. 는 7배의 W 더하기 7배의 K의 더하기 70의 7, 24, 84가 되고요. 얘를 이항시키면 2배의 W 다시 얘를 이항시키면 7배의 K의 마이너스 얼마야? 24가 되나요? 근데 2배의 W는 3배의 K와 같으니까 3배의 K는 7배의 K의 마이너스 24와 같고 4배의 K는 마이너스고 24와 같은 거니까 K의 값은 6인가요? W를 더 구할 필요는 없겠다. 그쵸?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자, 이제 3번으로 갑시다. 오른쪽 그림의 관역은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1, 2, 3인 동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심원이 뭐게요? 동심원이 뭘까? 중심이 같은 원임들입니다. 한자로 같을 동이라는 걸 써요.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1, 2, 3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 1, 요 길이 2, 요 길이 3이니까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같다는 그 표현과 똑같은 겁니다. 오케이? 자, 이 관역에 화살을 꽂아서 꽂힌 부분에 적힌 수를 점수로 얻는다고 할 때, 여기 안에는 8점, 여기 안에는 6점, 여기 안에는 4점이란 점수를 얻는데요. 자, 이렇게 도형으로 나왔으면 넓이를 확률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화살을 3번 쏘아서 16점을 얻을 확률을 구하래요. 단 화살이 경계선에 꽂히거나 관역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다. 3번 쏠 건데요. 3번 안에서 무조건 16점이 되는 확률을 구하래요. 됐죠? 그러면 여기 8점, 6점, 4점 갖고 16점을 만들어지는 경우로 생각하면 돼요. 3번에. 됐죠? 일단 첫 번째 쏠 때 8점을 쐈다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 2개로 8점을 만들던가 아니면 8점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할 수 있다 없다? 다 쌓으면 되지 않아요? 되네. 그럼 요걸로 되네요. 그 다음에 6 하나면 되겠지? 순서 상관없겠지? 그쵸? 그 다음에 6.4점 그 다음에 4점 갖고 만드는 건 얘랑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 두 가지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이렇게 봅시다. 아, 순서 맞지? 그러면 이제 점수는 이렇게 얻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8이고 나머지 두 개가 4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8이고 나머지 두 개가 4일 때, 세 번째가 8이고 나머지 두 개가 4일 때 이렇게 있겠죠.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됐죠? 네. 얘도 마찬가지. 첫 번째, 마지막이 4이고 나머지 두 개가 6일 때, 두 번째가 4이고 나머지 두 개가 6일 때, 처음이 4이고 나머지 두 개가 6점일 때 이렇게 16점을 만들어 갈 수 있겠죠. 그쵸? 이제 16점을 만들 확률인데 얘 또는 얘 또는 얘 또는 얘 또는 얘 또는 얘란 말이야. 그 안에서 얘이고 얘이고 얘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요 안에서의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구한 다음에 각각을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관역에서 8점이 될 확률이야. 그럼 8점이 될 확률은 전체 3의 제곱의 파이 분의, 맞죠? 넓이로 보라고 했어요. 8은 얘니까 파이네요. 1의 제곱의 파이니까. 그래서 확률은 27분의 1이 되고요. 이게 8점일 확률. 그러니까 4점과 6점도 구해놔야 되겠죠? 3의 제곱의 파이 분의 6점은 4파이에서 파이 뺀 거네요. 그쵸? 그러면 9야. 미안해. 그럼 얘가 3분의 1인가요? 그럼 얘가 6점이죠. 크게 물어봐줘. 나도 많이 틀리고 틀려도 된단 말이야. 상관없어. 다음에 4점일 확률은 3의 제곱의 파이 분의 3의 제곱의 파이에서 9파이에서 얼마야? 4파이를 뺀 거죠. 그럼 9분의 5인가요? 이게 4점일 확률이에요. 그럼 얘들 갖고 이제 계산하면 돼요. 근데 이 안에서 8점, 4점, 4점, 그러니까 4점의 확률이 똑같고 얘들 어차피 곱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 확률, 이 확률, 이 확률은 어떻다? 같다. 그래서 3 곱하기 8점일 확률 9분의 1 곱하기 4점일 확률의 2번 9분의 5의 제곱, 그래 9분의 5 2번 이렇게 곱하면 되고요. 더하기 6점, 6점, 4점 얘 또한 다 같죠? 확률이. 그쵸? 그러니까 3배에다가 6점일 확률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4점일 확률 9분의 5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너무 많아. 일단 최대한 약분합시다. 3 81 곱하기 3 분의 25 240 3 분의 25. 그럼 얘도 3, 3은 9 27분 더 할 거야 어차피.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서 곱해버린 게 낫지 않아? 그죠? 이거 일단 약분해 놓고 맞죠? 243분의 45 이렇게 이게 낫지 않나요? 그래 놓고 통분 어차피 하는 거니까 243분의 덜을 2를 더하면 70 약분이 되나? 안 되지? 그치? 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이 얘들 확률 구할 때 6점일 확률은 요만큼의 넓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행위를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거. 243분의 45 나오는 저 식에서 네. 3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잖아요. 네. 그 첫 번째 3분의 1이 두 번 쓰는데 그 중 하나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3분의 1이 6점일 확률이잖아요. 그럼 모든 상황에서 6점이 두 번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6점일 확률을 두 번을 곱해야죠.
그 요 3은 요게 3개니까.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고 가는 게 맞아요. 오케이. 됐을까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4번에 혹시 1번이에요? 갑자기? 내가 풀어줄 건데? 답 안 알려줄 건데? 싫은데? 그냥 좋게 보면 4번 1번 아니요. 됐습니까? 앞에 빠른 답이 있지 않을까? 4분의 1번. 자, 4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몇인지 못 맞추겠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선의 원점 위에 점피가 있다.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짝수이면 오른쪽으로 1만큼. 그러니까 주사위 한 개를 던졌는데 만약에 짝수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1만큼이니까 플러스 1을 하겠다 이거예요. 홀수이면 왼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왼쪽으로 1만큼 마이너스 1. 점피를 움직인대요. 주사위 한 개를 4번 던져서 점피를 움직일 때 점피가 원점에 오게 될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뭐 그러니까 짝수가 나오는 그러니까 어쨌든 짝수 2번 홀수 2번이지 않을까요? 그죠? 딴 거 없죠? 그죠? 그러면 순서만 잘 따져보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짝을 옮기든지 홀을 옮기든지 하시면 돼. 그쵸? 그래서 짝을 옮깁시다. 일단 짝짝이 붙어 있을 때 짝, 홀, 짝, 홀, 짝, 홀, 홀, 짝. 얘도 움직여야죠. 홀, 짝, 홀, 짝, 홀, 홀, 짝, 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홀, 짝짝, 홀. 일단은 짝 하나씩 옮기는 거 했어요. 됐죠? 됐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짝을 잘 옮기면 홀은 고민 안 해도 되죠. 그쵸? 짝 옮기는 거 안에 홀 옮기는 게 다 돼버리니까. 자, 짝이 2개잖아. 짝 하나씩 움직이는 건 다 셌다 이거야. 이제 짝을 몇 개씩 움직이는 거? 2개씩 움직이는 거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홀, 짝, 짝,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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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짝.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안에 중복되는 게 있는지까지 살펴봐야 돼. 됐나요? 자,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빠짐없이 세는 방법을 일단 지금은 시간에 관계없이 세보셔야 돼. 됐나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그 본인만의 방법들이 보이고, 그쵸? 나 같은 경우는 짝을 옮겨요. 홀을 안 옮겨. 짝을 옮기면 홀을 옮기는 건 볼 필요가 없게 되니까요. 됐나요? 이런 것들을 몸으로 체득을 하게 돼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알았어. 뭐야? 6개죠? 그럼 이 확률 구하래. 맞죠? 그럼 6이죠? 6개니까. 홀이 나올 확률 얼마? 2분의 1. 짝이 나올 확률 얼마? 2분의 1. 그럼 4번이네? 이게 답이겠네? 그럼 16분의 1 곱하기 6이니까 얼마야? 8분의 3이에요? 하나, 둘, 셋, 넷. 홀이 나오는 확률이나 주사위는 홀이 나오는 확률이나 짝이 나오는 확률이 어떻다?
같다. 됐을까요? 왜 전체가 16? 왜 4제곱만 하고 끝나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똑같은 게 몇 개? 그러니까 얘 또는 얘 또는 얘 또는 얘 또는 얘고 각각에서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돼야 되니까 얘들은 곱하고 얘들은 더한다. 된 거야 안 된 거야? 다시 이 형은 좀 조용히 해봐. 이 상황 또는 이 상황 또는 이 상황 또는 이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얘들 각각의 경우의 수, 확률을 구해서 더해줘야 되고요. 그럼 이 안에서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곱해줘야 되겠죠. 됐을까요? 자, 5번은 어제 한 거랑 똑같죠? 아, 어제가 아니구나. 그제 한 거랑 똑같죠? 아이씨. 그게 있어요. 졸았구나? 일주일 지나면 최대야. 4분의 1 아니에요? 저 안 졸았어요. 4분의 1이잖아. 4분의 1이야. 이쪽은 다 듣고 계신 거 맞나요? 다 듣고 계시죠? 모르면 질문하셔야 돼. 지금 9번 분명도 아니에요. 오케이. 아씨 까먹었어요. 미안해요. 자,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지점에 구슬을 넣으면 아래쪽으로만 이동하는 5곳 중 어느 한 곳으로 구슬이 나오는 관이 있다. A지점에 구슬을 하나 넣었을 때 구슬이 비점을 각각 나오면 단 각 갈림길에 구슬이 한 방향 이동하는 정도가 다. 그러니까 귀여우시냐? 선생님 귀엽다. 저것들이 아주 그냥. 엄청 귀여우시다. 나는 되게 귀여워요. 너무 카와이예요, 선생님. 일본어로 카와이, 미국어로 선생님 지켜주고 싶어요. 돈이 왜 이렇게 선생님 은혜를 뭐지? 좀 맞아야겠다 이거. B가 여기 있다네. 자, 제일 왼쪽으로 가는 거부터 셀 거야. 제일 왼쪽으로 가는 거부터 셀 거야. 자,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간 다음에 일로 오겠죠? 요게 한 가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일로 와야 되겠네. 그쵸? 이게 두 가지. 자, 일로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네요. 이게 세 가지. 좀 흰색으로 두껍게 갈까? 이렇게 와서 일로 와서 가는 게 있죠. 안 보이는데요. 이게 네 가지. 그쵸?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건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총 몇 가지야? 네 가지 경로고요. 얘 최단거리랑 똑같아. 갈림길에서 만나서, 그러니까 만나는 이 갈림길은 개수가 똑같을 겁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이 갈림길에서 경우의 수가, 확률이 이쪽 또는 이쪽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확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만나는 이 갈림길의 개수만 확인하시면 돼요. 한 번 와서, 두 번 와서, 세 번 와서, 네 번, 그리고 그냥 오죠. 그쵸? 모든 경우가 갈림길을 4번을 만날 거야. 네. 그러니 4 곱하기 2분의 1을 몇 번 만난다고요? 4번 만나는 확률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중요한 건 이 경로가 몇 개인지 세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제 6번 갑시다. 이 교재에서 내가 풀어주는 문제의 마지막 문제겠네요. 질문이 없는 이상. 그럼 오늘 수업 마지막이에요? 때릴까? 네. 맞아요. 녹화기 끄고 때리셔야 돼요. 아, 선생님 이거 방금 때리는 척 했는데 저 뭔가 심리적 공포감 때 선생님 법적으로 고소 가능하거든요. 선생님 고소 취하할게. 선생님 그 이제 집안 우편물로 이제 고소장 날아갈 거니까 준비하세요. 검은전장 사세요. 말이 안 맞아. 고소를 취한다면서 갑자기 고소장이 날아오는데 무슨 말이고 그래? 아그 취소했다가 제가 원래 선생님 좋아해서 취하했다가는 다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할게요. 아, 그래요? 네. 자, 두 자연수 m과 n에 대하여 3의 m제곱 더하기 4의 n제곱 얘의 1의 자리의 숫자가 5일 확률을 구하니까 이 계산 결과에 1의 자리의 숫자가 5가 되도록 하는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다른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 1의 자리가 중요해. 그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더한 거 가지고 1의 자리 만들 거고, 그럼 각각의 1의 자리 가지고 더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럼 3의 m제곱, 그 m은 자연수야. 1의 자리를 먼저 따지면 3, 9, 7, 1, 3, 9 이렇게 반복되겠죠. 4의 n제곱의 1의 자리를 따지면 4, 6 4, 6 4 이렇게 가겠죠. 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1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얘 또는 그러니까 얘 그리고 얘겠죠. 네. 그쵸? 그럼 얘들 중에서 더해서 1의 자리가 뭐가 되는? 4 더하기 5가 되는 그 순서상을 일단 찾으면 되겠죠. 1,4 그쵸? 그러면 얘부터 해? 3과 더해서 나오는 거 있을까요? 없어요. 없고 9과 더해서 나오는 건 있어요. 6이 있고요. 6 있어요. 7과 더해서 나오는 건 없어요. 없고요. 1과 더해서 나오는 건 있어요. 그럼 2개예요. 네.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어떻게 구할까? 저거 곱해요. 그쵸? 곱하면 되겠죠? 뭐 곱해요? 됐을까요? 아 8가지 중에 2개라서. 네. 그러니까 1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 중에서 해당되는 거의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해버리시면 되겠죠. 됐을까요?